내 재산을 증여를 해야 되는데 자녀가 이런 걸 가지고 싸울까 봐 무섭다, 좀 이런 케이스가 있으셨나요? 싸울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싸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준비를 철저히 하실 텐데 100분을 만나면 똑같습니다. 다 우리 애들은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걱정은 하세요. 분배 과정에서 특히 이제 기업인들은 이 회사에 기여한 자녀가 있고 또 전문직이기 때문에 회사에 전혀 관여 안 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 회사를 기여 안 한 자녀한테 지분을 안 주면 섭섭해 할 거고, 그렇다고 또 그쪽에 지분을 주면 회사에 와서 열심히 일한 자녀가 경영하는데 경영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싸우는 경우는 물론 있겠지만 법적으로 싸우는 게 문제거든요. 보통은 이제 상속이 발생을 하면 이 상속 자산은 뭐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은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제 공시가로 상속세를 계산을 하는데, 일단은 이제 소송으로 간다 그러면 감정평가해서 가기 때문에 몇 배로 올라가요. 그래서 결론은 일단 소송 가면 내가 많이 찾아올 것 같지만 국세청이 제일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우리는 실익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니까 유류분으로 소송이 발생하지 않게끔 장치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에요. 소송이 안 되게끔. 섭섭은 유류분만 침해 안 하면 소송은 못 하거든요. 소송을 막는 방법은 절대 유류분은 침해하지 않는다. 그 범위 내에서 사전 증여를 하시든 유증을 하시든 하셔야 된다. 유류분은 내가 받아야 하는 자산의 반은 국가에서도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내가 상속받을 자산의 반을 법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비율이 바로 유류분이고요. 그럼 그 비율이 얼만큼이냐? 자, 아버지가 100억 자산이 있었는데 나는 하나도 안 주고 이걸 다 형을 줬어요. 너무 억울하죠. 그러면 내가 원래 여기서 반은 나한테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럼 50억을 다 소송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 반, 전체 100억에서 25억은 나를 달라 하고서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유류분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증여를 하게 되면 가장 좋은 거는, 첫 번째는 이제 경제적으로 유리한 게 있어요. 증여 당시에 자산가액으로 하거든요. 물론 이게 뭐 10년 안에 상속이 발생을 하면 다시 합산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증여해 줄 때 이게 10억짜리였는데 상속할 때 100억이 됐어요. 그래도 10억이에요. 그래서 또 경제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또 세율이죠. 세율 부분은 상속은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 기준이기 때문에 총 자산이 100억이다. 그러면 100억에 대한 세율 30억이 넘으니까 50%겠죠. 그런데 증여는 받는 사람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떤 회장님은 자식이 10명이다. 그러면 이제 이거 10억씩 계산하는 거예요. 10억이면 세율 구간이 훨씬 낮아지겠죠.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고, 더 큰 것은 일단은 유류분만 침해하지 않게 사전 증여를 해 놓으시면요, 상속이 발생을 했을 때 섭섭할 자녀는 있겠지만 소송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유류분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자산들이 있죠. 배우자 1.5, 자녀는 똑같이 나눠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못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50%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혹시 내가 못 받았다, 아버님 돌아가셨다, 그러면 유류분 소송을 통해서 이 부분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증여하실 때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거든요. 이건 회사니까, 이 회사는 아들이 경영해야 되니까 이 회사는 다 아들을 주겠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딸은 먹고 살만하다. 그러면 대표님 그 유류분 부분은 체크하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우리 딸은 먹고 살만하고 그럴 애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상속 발생하면 유류분 침해한 경우에 소송이 안 된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반드시 유류분 체크를 하면서 증여를 해주셔야 돼요. 유언장은 말 그대로 자산을 소유하신 분이 내가 이걸 누구한테 주겠다 하고 미리 이제 작성을 해 놓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법적 효력을 발생하려면 주의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 드라마에서도 보셨겠지만 작성할 시기에 과연 이분이 정확한 의사 판단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작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고칠 수가 있거든요, 유언장은. 그래서 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또 고치신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는 경우도 많고요. 최근에는 유언장보다는 유언 신탁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언 신탁은 따로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겠지만 계약이에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계약. 그래서 함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의 장점은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어떤 의사결정의 판단이 굉장히 흐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게 유언 신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상속을 준비하신다면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증여 같은 경우에는 증여할 당시에 증여해 주시는 분이 상황에 맞춰서 증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자녀는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이 자산이 맞겠다. 그리고 자산 중에서도 향후에 상승 가치가 있는 자산, 또 그렇지 않는 자산, 이걸 미리 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형평성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자녀들이 불만이 덜 할 수 있죠. 그리고 역시 유류분에 대한 것도 미리 알기 때문에 소송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어서 모든 상황을 내가 판단하고 거기에 맞게끔 줄 수 있는 게 바로 사전 증여입니다. 자산이 그렇게 이제 많지 않으신 경우에는 우리가 꼭 미리 그렇게 사전 증여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10억 정도는 웬만하면은 이제 뭐 일괄 공제나 이런 공제를 통해서 상속세가 거의 나오질 않아요. 근데 만약에 10억을 사전 증여를 하게 된다, 뭐 2명이 받는다, 5억씩 받으면 5억에 대한 증여세는 거의 1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상속으로 갔으면 세금을 안 낼 걸 괜히 그 사전에 증여를 받아서 세금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속됐을 때 돌려주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의 자산 현황, 또 가족 수 이런 거를 좀 검토를 하신 다음에 상속으로 갈지 증여로 갈지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보통 이제 공제되는 금액인 한 10억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들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상속이나 증여는 세율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속은 자산을 가지신,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다 합산한다. 그리고 추정하는 것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증여 같은 경우는 받은 사람 기준으로 계산을 하니까 상속은 어느 시점에 갑자기 발생을 해서 하는 거고요. 증여는 미리 해서 내가 세금을 계산하다 보니까 항상 이거를 분산할 수가 있어요. 10년마다 합산을 하기 때문에요. 30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 30억을 상속으로 가게 되면 공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세구간이 40%거든요. 그런데 30억을 내가 자녀가 3명이 있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10억씩 줬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훨씬 더 세율이 낮은 구간이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가격이라는 거예요. 2022년 가격으로 했는데 20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 아파트가 30억이 50억이 됐던 60억이 됐던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가격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죠. 사전 증여를 저희가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는 이제 증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재산 분할 범위가 넓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이 재산별로 적정한 자녀에게 증여를 해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제 10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증여를 활용한다면 훨씬 더 낮은 세율. 상속은 모든 자산을 한꺼번에 하니까 이게 누진이 되잖아요. 근데 증여는 태어났을 때부터 10년, 또 10년, 10년 이렇게 하게 된다면 상속 대비 훨씬 더 낮은 세율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근데 단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은 증여를 하고 나서 상속이 발생했을 때인데 상속 시점으로부터 10년간 증여한 것은 다시 합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 10년 합산은 상속인만 10년이고요.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 사위, 손자들 같은 경우에는 5년 합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특히 이제 손자녀를 활용해서 많이들 해주시고 있고요. 단 또 주의하셔야 될 것은 한 세대가 이제 생략이 됐기 때문에 손자한테 이제 증여를 해주시게 되면은 원래 내야 될 세금의 이제 30% 할증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해보면 할증이 되더라도 세대 생략하시는 게 세금 부분에서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산가인 우리 대표님들을 만나다 보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옛말에 틀린 말이 없다. 만석구는 만 가지 걱정이 있고요. 천석구는 천 가지 걱정이 있다고 하세요. 자산이 없었으면 안 해도 될 걱정인데 자산이 있음으로 해서 생기는 걱정입니다. 근데 대표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사전에 잘 정리해 주신다면 자녀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자산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전에 증여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자산이라는 것은 항상 변동하거든요. 그러면 사전증여는 그 변동하는 가운데서 최적기를 찾을 수 있는 게 사전증여입니다. 타이밍을 잘 찾으시는 장점이 있는 사전증여. 그리고 사전증여를 하실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될 거, 나중에 유류분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서운하겠죠. 우리가 뭔가를 받았을 때 완벽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서운한 사람은 생기게 마련인데 이게 법정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으면 법정까지 가는 일은 없습니다. 이 부분 체크하셔서 사전증여 미리미리 하셔서 자녀들한테 자산을 안전하게 이전해주고 그런 사전증여가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은 사전증여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